자, 문재인 지지율이 3월 넷째 주 지지율로 갤럽이 70, 리얼메타가 69.8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나 있죠. 저는 이 지지율을 믿지 않습니다. 자, 지지율을 믿지 않지만 지지율을 갤럽과 리얼미터는 누가 이 조사를 하라고 맡긴 것도 아닌데요. 매주 꼬박꼬박 발표합니다. 자, 지지율 조사를 이렇게 매주 꼬박꼬박 발표하는 이 두 기관의 조사 때문에 실제로 전 국민들 5천만 명은 이 두 기관이 발표하는 매주 지지율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 그런 운명을 안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국민들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고, 민주당은 47%, 갤럽입니다. 한국당은 14%, 바른미래당은 7%다. 또 한편으로는 리얼미터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69.8, 민주당 52.2, 한국당 19.6, 바른미래당 7.3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의 차이들이 세부적으로는 있지만은 두 조사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하고 지금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10개월째 접어드는데 9개월이 지났지요. 이제 10개월째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10개월 중반인데 이런 식으로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 정권은 그야말로 거의 위기 없이 가고 있다. 모든 것을 엄청 잘하고 있다. 경제적인 정책도 잘하고 대북 정책도 잘하고 적폐 청산도 잘하고 사회개혁도 잘하고 실업도 없고 물가도 안정되고, 예?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고 월세도 안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거리에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여파로 한마디로 일자리들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고, 짬뽕 가격이 평균 1,000원이 올랐다라는 지난 주말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민이 먹는 중국집의 짜장면 짬뽕 가격, 특히 짬뽕은 그래도 해산물이나 채소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짬뽕 가격이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으로 1,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다. 지금 못 견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짬뽕 가격만 올랐으니까 곳곳에서 물가가 올랐고, 서민들 대출해주는, 자영업 대출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요. 3년 전보다 매출이 절반이 되어 가고 있다. 요식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서류로 확인을 했다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곳곳에서 지금 일자리가 사라져 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집값은 폭등을 했다가 정권이 또 두들겨 잡는다고 온갖 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노동계는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GM은 한국 시장에서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재인 케어니 또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다시 올해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 주니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인상을 해서 정말로 그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른 어려움이 없이 수혜를 누리게 된다면 제가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게 되니까 일자리를 지금 찾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기존 현실인데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두 개 여론조사회사를 이렇게 앞세워서 지금 70% 지지율을 받고 있고, 여당은 50% 이상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지금 6월 지자체 선거에서는 문재인 프리미엄이라 해서 문재인 명함을 파야 되고, 자신이 출마하는 후보, 예비 후보들의 사무실에 자기의 사진은 안 걸고 대형 걸개 사진을요, 문재인 사진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문재인이 출마했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좀 기가 찬데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좀 이상한 게 안 보입니까? 과거에는 출범하고 한 6개월 지나면 상당수의 언론사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자기 언론에
이런 여론조사와 결합이 되어서 지지율을 발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신문들은 다 했고, 특히 보수 언론들 조중동은 여론조사 하나와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어서 몇 달마다 한 번씩은 적어도 자신의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 희한한 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보수 언론들이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선일보가 있으면 TV조선 따로 조사 발표하고 조선일보 따로 하고 동아일보 따로 하고 채널A 따로 하고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딱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 두 개만 있고요. 간혹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씩은 포함되다가 이제는 그런 회사들도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라는 부분이 솔직히 말을 하면 내가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거나 발주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 여론조사를 몇 프로에 맞게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고 만약에 하청을 한다면 실제로 그 취지에 맞는 여론조사 내용을 손에 쥘 가능성은 100%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체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하고 또 이 샘플 추출된 샘플에 대해서 응답률을 이렇게 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조사하는 방법이 직접 묻느냐 ARS로 하느냐 또 거기에다가 집전화로 하느냐 휴대전화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도 큽니다. 지금 조사 내용에 따르면 갤럽이 조사한 내용이 한국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그것은 리얼미터는 집전화를 20% 정도 인정을 하고 갤럽 조사는 집전화가 없이 100% 핸드폰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숱하게 의견이 갈립니다. 자, 지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주로 한국당 지지가 많은데 그러면 핸드폰으로만 조사를 하게 되면 애초에 노인들의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서 열애될 가능성도 있지요. 또 조사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시점을 이렇게 낮에 하느냐, 안 그러면 저녁에 하느냐, 주중에 하느냐, 주말에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이 세대가 더 많이 포함되느냐, 여자가 많이 포함되느냐, 남자가 많이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를 리얼미터와 갤럽 두 군데만 계속해서 주간 발표로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해요. 그러면 정부가 이 두 군데의 조사 내용만 신경을 좀 쓰면, 이 신경을 쓰면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한마디로 국민들은 여론이 이 두 군데에서 70이라 하면 70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언론기관들이 거의 없어져 버린 이유가 뭐냐?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수십 개가 넘을 건데 수백 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 어디 가고 갤럽하고 리얼미터만 주간 여론조사를 한다고 발표하느냐. 그러면 갤럽하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내용을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누가 점검을 하냐는 겁니다. 누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정권은 멍청해서 그런지 게을러서 그런지 이런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별로 어떻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문 정권이나 그 이전의 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은 출범부터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몽준을 이기고 시작을 한 정권입니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가를 너무 잘 아는 부분이에요. 자, 문 정권이 1월 달 넷째 주에 59%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넷째 주에 떨어진 이유는 뭐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문제다. 또 더 나아가서 단일팀 문제 등으로 젊은 사람들이 비위가 상해서 평창 올림픽 효과에도 그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 순간에 비트코인 시세가요, 760만 원입니다. 제가 그때 1월 말에 비트코인 폰지 사기다라고 했을 때 900만 원, 1000만 원 그래도 넘어가던 때입니다. 이제 76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비트코인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도요, 760만 원, 그때보다도 2, 300만 원이 더 떨어졌습니다. 한때 2,400만 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나고 있는 마당에 이 문제가, 지금 비트코인이 보도하는 언론도 없어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하이에나 때처럼 그때 좀 떠들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를 안 하면 문제가 사라졌느냐? 문제는 더 심각해져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때는 보도되더니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보도도 안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때보다 훨씬 더 떨어졌는데 자살할 사람이 그때 다 죽어버려서 지금은 없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59%까지 떨어져서 정권이 위기를 맞았다 난리 날 때 가장 큰 원인이 비트코인이고 공정성이고 남부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시정되거나 바로잡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은 70%를 가고 있다는 부분에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권을 지지하는 쪽에 아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왜 지지율이 높냐?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개헌안 발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케어 등도 문재인 정권의 개혁 정책이라서 그렇다. 또 남북 정상회담 부분을 잘한다고 말을 지지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삐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잘한다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지금쯤에요, 각 언론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다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침묵에 나선 효과가 심해도 너무 심한 정도로 지금 이렇게 번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침묵에 나선 효과가 뭡니까? 그때의 시류에 어긋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로 입을 다무는 효과고, 그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한마디로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득세하고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배제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 자기 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아예 끊어버림으로써 이 샘플 자체가 월등히 우세하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현재 이 갤럽과 리얼미터가 하는 부분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메이저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도 들어요. 지금 갤럽과 리얼미터 말고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 군소회사 한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과거에 광범위하게 해지던 여론조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 여론조사에 지금 착시 현상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찬성률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수렴해 가고 있다. 개헌을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하는 부분에도 문재인 정권의 개헌 찬성률도 70%입니다. 국민들이 개헌이 가진 복잡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자,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해요. 설사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높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경찰하고 개싸움하는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4배 정도, 3배 정도 높다는 것은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고요. 그 수집밖에 안 하는 여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50%가 넘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 정권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무조건 찬성
이런 걸 떠들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찍힐까봐 지금 다 숨어버렸냐.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정책들이 100%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에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거나 이 정권이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과거의 나치나 파시스트처럼 묻지마 지지를 유도해가고 여론을 갖다가 밴드 웨곤식으로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론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짓고, 이러니 다른 언론사들은 두려워서 진짜 객관적으로 여론이 어떤지 우리가 샘플 정확하게 해서 한번 조사해보자 하는 엄두도 안 내고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난 10년에도 이런 여론조사가 별로 발표되지도 못했습니다. 자, 오죽하면 유인태 전 의원같이 현 여권과 가까운 사람조차도 야당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속에서 청와대가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이렇게 빙자해서 야당을 압박해서 개헌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자충수다.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헌 발의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55%라는 것은, 이것은요, 비정상이라도 한참 비정상이란 겁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은 여론의 조사에 취해 있어요. 이 지지율에 취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 짝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지율에 취해서요, 얼마나 큰 균열이 자기 밑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보지 못했어요. 이 지각 변동이라는 게 뭡니까? 지각이 폴트 라인, 즉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지율 60%, 70% 이러면 무사하게 보이죠. 어느 순간에 내리앉아 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 정권이 이 여론조사 지지율의 함정에 취해서 자신들의 내놓는 모든 정책이 진짜로 70%고 60%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은 지지를 받는다라는 오만함에 여당도 필요 없고 우리 이 정치공학 기술자 몇 명이서 여론을 갖다가 끌고 가면 결국 여론들은 따라오면서 높은 지지율로 우리한테 보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오만해지고 있습니다. 그 오만의 결과가 김기식이 같은 친구를 한마디로 앉힌 거지요. 금감원장이에요. 이제 주변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요 근래 조사를 하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찬성이 더 높습니다. 자, 원전 이용에 대해서도 탈원전 찬성이 이제는 6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에서도 이제 찬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인상에 대해서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문 정권은 한마디로 스스로가 만드는 지지율에 스스로 취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실제라고 이렇게 허상을, 실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한마디로 계속 자기들 식의 춤만 추다가 나중에 갈라진 지각 속으로 이렇게 가라앉을 것은 틀림없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가짜 여론조사 지지율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정당들이 한마디로 이를 믿고 스스로 뭔가를 싸우거나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다수는 한마디로 무기력한 야당, 그리고 한참 물이 올라서 설치는 정권 여당을 바라보면서요, 이제 이 정권이 잘하고 있다라는 자기 체면을 스스로 걸고 이 정권을 비판을 하기를 이렇게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지율은 70%로 밀고 간다 세우고, 자신들이 세운 목표가 실제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70%를 되게 만드는 신통방통한 재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언론 기자가 지금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자체 선거가 다가오는데 여론조사 업체들이 바쁘다. 자, 그래서 이 박근혜 정권도
지금 마지막에는 4% 이렇게 지지율에 빠지면서 결국 통제불능 상태에 가서 탄핵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10% 미만으로 가면서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놓고 지금 한국당에서도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논란이 가중되는데요. 자, 근데 한국에는 중도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이렇게 번져 있는데, 이들이 지금 야당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 정권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문 정권에 조금 기울어져서 그런 것들이 과대평가되어서 높은 문재인 지지율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기자들도 50% 밑으로 떨어졌을 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타나는 것은 70%에 가까운 고공행진이라는 거죠.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나 여당은 이 지지율 부분에 취해 가지고 한마디로 다른 생각을, 지금 이 광범위한 중도층이 뭘 원하고 있고 밑바닥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대북 지금 정책과 외교에만 초조함을 드러내면서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중도층이 아예 접근도 안 하는 야당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중도층 전체를 문재인 지지라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왜곡되게 해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요, 자신의 돈을 들여서 공정한 여론조사 회사에다가 선택을 해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한번 제대로 해보기를 바랍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입으로 떠들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한국당 의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돈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 그래서 돈을 모아서 여론조사를 한번 계속 해봐라는 겁니다. 매주 단위로요.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가 정말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요, 한국당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짜 여론조사가 형성되고 중도층은 다 우리 거다. 그리고 다수 국민이 이 정권이 두렵거나 더러워서 입을 닫고, 그리고 그러면서 한 두세 개 여론조사 회사가 현 정권에 충실히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럼으로써 반대 여론조사는 아예 언론사들이 다 입을 닫고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자기 돈으로 간섭하지 않고 돈만 딱 내고 규정만 딱 정한 채 공정하게 이렇게 여론조사를 관리할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한번 맡겨서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봐라는 겁니다. 진짜로 70%가 넘으면 한국당이 방향을 바꿔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70%가 아니라 45%가 나오거나 50%가 나온다면 여론이 왜 왜곡되는가에 대해서 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배후를 캐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요, 공천을 누가 하는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당의 정작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에 지금 숨어있는 함정들을 다 캐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한국당 지지율이 14%밖에 안 나온다면 문을 닫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 없지요. 그러니까 문 닫을지 안 닫을지 괜히 고생 오래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여론조사를 한 서너 개 택해가지고 한 달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게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다른 뭐 떠들고 이러다가 깨갱하고 이러는 것보다 뭐 흘러간 인물들 공천에 내세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